자, 오늘은 이제 확률과 통계, 자, 첫 단원이죠. 순열과 조합의 원순열 파트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은 공부하셨으니까 여기는 핵심 개념과 응용 개념 위주로 가긴 가는데, 어쨌든 설명할 수 있는 건 가능한 최대한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원순열로 들어가서, 자, 원순열의 기본 정의는 자, 이게 되겠죠.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이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다른 어떤 말보다 이제 중요한 말이 원형으로 배열된다는 이러한 표현이겠죠. 자, 그럼 원형으로 배열되는 이런 순열이 그럼 갖는 이제 특징들을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단건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자, 회전해서 일단 원형으로 배열한다는 뜻에 들어가 있는 거,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살짝 좀 미리 준비한, 그리기는 뭐하니까 준비를 해놨는데, 자, 이렇게 네 개를 회전시켰다라고 얘기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개는 자, 순열을 기준했을 때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네 가지는 어떻게 하냐면 4로 나누셔서 다음과 같이 3팩 해도 되는데 순열의 좀 표현은 자, 다른 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4-1팩이라고 어쨌든 식으로 써줄 때는 좀 써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럼 이제 3팩이 되겠죠. 6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뭐냐라고 하면, 회전해서 같다라는 표현들을 조금은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자, 이게 뭐가 되냐면, 왼쪽과, 오른쪽이죠. 미안합니다. 오른쪽이 되는 거고, 왼쪽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배치를 봐서, 자, 바라보는 이쪽이죠. 그럼 이제 오른쪽, 왼쪽이 되겠죠. 바라보는 쪽이 있으니까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이렇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회전했을 때, 자, 막상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배치가 같은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돌렸을 때 헷갈리는 게 조금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 앞서서 이제 이런 식의 계산을 좀 가볍게 보여드렸는데, 그럼 이걸 좀 일반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수열의 경우의 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n개를 일렬로 배열하고, 원형으로 배열되는 개수가 n개, 이렇게 돼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n-1팩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한 번만 더 재음미를 해보면, 자, 이거는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수열의 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두고 싶은 거는 어쨌든 원래는 수열의 수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라는 거고요. 밑에 있는 다음과 같은 이런 n값은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원형으로 배열되었을 때 같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포인트는 나눈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이걸 줄여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원형으로 배열되는 개수가 되는 거죠. 원형 배열 개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 자, 원순열도 수열에서부터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나온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저희 음미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n-1팩으로 표현되는 것은 마치 어느 하나를, 자, 고정했다는 표현을 좀 쓰죠. 고정한 수열의 수가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중요한 말은 고정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당근 뒤에 뭐냐라고 하면 고정했을 땐 순열의 수로 파악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자, 이건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해를 조금 들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방금 했듯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형에 4명을 배열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당근 이 지금 원수열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배웠으니까 4-1팩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C하고 D라는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일렬로 배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자리에는 A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고정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고정.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는 B, C, D에 의해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3팩이 되겠죠. 자, 분명히 두 개의 개념은 완벽히 다른 겁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하고 이 케이스의 경우에서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대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순열이 회전하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순열로 바꾸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고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수열의 수로 파악하는 겁니다 라는 거고, 수열의 수를 애써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원형으로 배열됐을 때 그 경우의 수 찾기가 힘들 때 대안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자, 이어서 이제 뭐냐라고 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원순열을 계산할 때 필요한 어떠한 계산 방법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응용 실전 개념을 풀기 위한 자, 원순열 계산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십시다. 자, 그 이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후의 설명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원수열의 계산을 뭘로 바꾸어 생각하냐라고 하면 순열로 바꾸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순열을 순열로 바꾸어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이게 언뜻 확 어떻게 하냐면 와닿지 않을 텐데, 그러한 어떠한 개념의 기본 틀들을 선생님이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틀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비록 원순열이지만 얘를 어떻게 보냐면 순열로 일단 보고, 자,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같은 경우의 수들이 있죠. 예, 그걸로 나눠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뭐하고 이제 똑같냐라고 하면 원형으로 배열되는 개수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순열에서 원형 배열 개수를 나눠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해서 이것도 선생님이 얼핏 지금 언급을 해드렸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원순열이지만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순열로 바꿉니다. 당연히 원순열을 순열로 바꾸는 이유는 원율로 생각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틀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생각보다 원순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 예를 좀 하나 들어 지금 설명을 하면, 자,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6명이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4인용 원탁입니다. 자, 원탁의 의미가 있죠. 왜냐면 지금 원순열을 확인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이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 생각되는데, 그럼 6명 중에서 앉을 사람 4명을 골라야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수열로 생각하라고 이제 얘기했으니까 1열로 배열한다고 하면 6P4가 될 겁니다. 근데 얘는 분명히 원탁이잖아요. 그럼 원형으로 배열하는 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냐고 하면, 원형으로 배열되는 개수가 몇 개? 예, 4개죠. 예, 6명이면 안 되는 사람은 4명이니까.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비근한 예로 다른 내용을 하나 더 얘기해주면, 4명이 있는데 이들이 6인용 원탁에 앉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당연히 이제 원형의 배열이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어떻게 또 생각해야 되는 거냐. 4명인데 6자리에 앉아? 예, 그러면 의자는 6개지만 앉을 사람은 4명이니까, 그러면 거꾸로 뭘 하냐면 앉을 의자 4개를 고른다고 생각을 하고, 자, 순열로 생각하겠으니까 1열로 배열했다라고 치십시다. 자, 그래서 일단 순열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라고 하면 얘네들은 6인용 원탁에 앉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게 뭐 쉽게 얘기도 아니죠. 예. 그럼 원형으로 배열되는 그런 개수는 빈 의자 2개까지 합쳐서 총 6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뭘로 나눠줘야 되면 이제 6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을 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어쨌든 기본은 뭐냐면 원형으로 배열되는 개수가 있으니까는, 그럼 여기 뭐냐면 4개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6개의 의자가 있으니까 6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선생님 전달했듯이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것도 좀 헷갈릴 수는 있으나,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원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일단 수열로 파악하고
원형으로 배열되는 개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순열로 파악하고 원형으로 배열되는 개수로 나눈다. 자, 조금 가벼운 형태의 문제들을 확인했습니다. 예, 실전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 또 원순열을 순열로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기본 틀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일단은 먼저 배치를 합니다. 우선 배치. 그리고 나서 배치한 거 빼고 남는 것들이 있는데 이 남는 것의 개수에 대한 순열의 수를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뭔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일단 우선 배치는 어떤 관점에서 하셔야 되냐면 원순열의 관점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남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순열의 수가 돼요 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첫 번째는 이제 뭐냐라고 얘기하면 남자애들 3명하고 여자애들 3명이 있다고 쳐요. 자, 얘네들이 6자리에 교대로 앉는다고 치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라고 하면 6명이 교대로 앉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리가 6자리가 있다고 치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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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교대로 앉게 되는 거죠. 그림이 조금 비율이 깨졌지만 이해하십시오. 완벽한 원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일단 이제 뭐냐라고 하면 교대로 앉으면 얘네들이 남자 자리라고 하고 얘네들이 여자 자리라고 하십시다. 바뀌면 안 돼요. 돌리면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일단 남자애들 3명을 우선 배치한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 남자애들 3명의 우선 배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어디든 뭐 3명의 자리를 교대로 앉아야 되니까 가운데 비놓고 옆자리들 비워놓고 지금 앉아야 되죠. 그러면 3-1팩의 원순열로 파악을 하시고요. 다음 여자애들 3명이 있으면 그 여자애들 3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렇게 앉은 남자애들에 대해서 모두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3팩 순열로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선 배치의 개념과 남는 것들의 경우의 수를 순열로 파악합니다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이런 거죠. 부모가 있는데, 자, 그럼 부모가 있는데, 그럼 자녀가 4명이라고 해요. 자,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너무 뻔히 알 거예요.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6자리가 있는데, 그 6자리에 이 6명의 가족이 앉는다고 하면, 자, 일단 이럴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이 걸려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럼 엄마하고 아빠가 마주 보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마주 보는데, 일단 아빠부터 먼저 배치하는 걸로 하십시다. 그러면 아빠가 자, 이 6자리 중에서 한 자리는 6개 중에 하나를 보니까 6가지 경우의 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아빠가 어디를 앉든 돌리면 다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 경우의 수는 원순열에서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라고 하면 첫 번째 우선 배치를 한 거예요. 아빠를 통해서 우선 배치를 했고 그 경우의 수는 1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원순열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빠의 자리가 여기라고 쳐요. 그럼 엄마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앞에 앉아야 되니까 엄마의 자리는 앞으로 고정이 되는 거겠죠. 그냥 자녀들 4명이 있는데 이건 아빠, 엄마가 앉는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4명이 다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 4명은 자,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돼서 4팩토리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배치의 개념이 뭔지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하고요. 자, 맨 마지막에 부모를 안 치는 거는 이제 고정의 개념을 써서도 억지로 풀 수는 있으나, 근데 고정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한 대응 관계에서만,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경우에만 쓰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이런 원순열에서는 이렇게 우선 배치, 원순열의 관점에서 우선 배치를 하는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남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순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특히 두 번째가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특정한 조건들이 걸려 있는 경우에
자, 이런 조건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해 버리면 원수열을 풀기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번째 계산 방법이 어찌 보면 실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지를 통해서 실전 문제들을 확인해 보십시다. 자, 이제 확통 고쟁이 이제 실전 문제들을 풀어 나갈 텐데, 고쟁이 문제 구성이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의 진행을 스텝 1 쭉 풀고, 스텝 2 쭉 풀고, 스텝 3를 쭉 풀다고 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 과한,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과한 부담들이 생겨서 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원순열의 개념을 설명했는데, 그럼 이제 스텝 1의 원순열, 그다음에 스텝 2의 원순열 문제를 풀고요. 자, 그렇게 풀고 단원별로 이렇게 챕터별로 스텝 1, 스텝 2를 이렇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자, 응용 문제다 보니까 여기저기 걸려 있는 상황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잘게 쪼개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스텝 4는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푸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원수열에 오늘 배울 원수열에 관련되어 있는 스텝 안의 문제가 13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크게 기본 문제다 보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숙제를 하고 모르는 걸 질문하는 걸로 하고, 또 아울러 이렇게 지금 스텝 1을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텝 2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면, 스텝 안에 해당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넘어갑니다. 자, 대신 모르면 이제 질문해 주시면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스텝 2로 넘어가서 자, 실전 문제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정이 70번. 자, 원수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우선 배치에 대한 이제 개념을 설명했는데,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실전적으로 좀 확인해 보십시다. 일단 문제를 읽어볼까요? 부모를 포함한 4명의 가족은 4명이고요. 자, 크게 모양이 같은 5개의 의자의 개수는 5개입니다. 그럼 의자가 1개 남죠. 자, 이렇게 놓여있을 때 원형 식탁에 둘러 앉을 때, 그럼 당연히 원순으로 바뀌어야 되고, 부모가 이웃하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부모 사이에 빈 의자가 있는 것은 이웃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 원수절로 순열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인 우선 배치를 한 다음에 순열로 파악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묶어서 이웃하는 걸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언뜻 보기에도 이제 이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는 건 어떤 거냐고 하면, 의자가 1개가 남는 상황에서 또 부모는 또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조건들이 막 겹쳐서 생각보다 이렇게 좀 복잡해지잖아요. 자, 이럴 때 조금 이제 사고 과정을 단순화시키기 좋은 건 뭐냐라고 하면 우선 배치의 개념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뭔 얘기냐라고 얘기하면, 자, 선생님이 이제 미리 문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럼 우선 배치는 원순열의 관점에 의해서 배열해주고, 그럼 우선 배치가 끝나면 나머지들은 다 뭐냐면 순열이 돼서 순열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부모가 이웃하니까 조건이 많이 걸려 있는 게 부모면, 조건이 많이 걸려 있는 것들 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일단 아빠를 먼저 자, 원탁에 배치한다고 생각하면, 아빠는 다음과 같이 5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앞서 얘기했지만 5개가 아니라 돌리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앉든 돌리면 다 똑같아지죠. 그래서 그 경우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바로 이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우선 배치가 끝난 거니까 그 원순열로 계산하는 경우의 수를 벌써 다 계산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엄마가 있을 텐데, 그럼 이제 엄마는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아빠하고 이웃해야 되니까, 그러면 엄마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빠 자리가 일로 결정이 되면, 그러면 양옆인 이 자리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에 와야 됩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엄마 자리가 이쪽으로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이 자리는 그럼 어떻게 되나, 살짝 남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건 남깁시다. 자, 이렇게 되면, 자, 현재 아빠 자리하고 엄마 자리가 결정된 게 여기가 되고, 나머지 이제 세 자리들은 남은 거예요.
자녀들이 몇 명 있었냐라고 얘기하면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 두 명이 남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죠. 그럼 남은 자리가 세 자리니까 세 자리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두 자리를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자, 여기는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전체가 12가 됩니다. 자, 크게 여러분들이 우선 배치를 하면, 원소열 자체를 그렇게 무리한 무리수를 띄워서 이해를 안 해도 좀 되기는 합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풀이로서 이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접근이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흔히 조금 일반으로 쓰는 방식. 자, 부모는 이웃해야 되니까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자녀가 두 명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네 명이 앉더라도 빈 의자가 따로 남습니다. 그럼 얘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의자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처럼 취급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게 좀 무리수가 있죠. 빈자를 사람처럼 보는 관점들이.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전체의 배열은 4개를 가지고 배열하는 거니까 4-1 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빠는 이웃한 거기 때문에 두 분이서 서로 자리 바꿈이 가능하니까 2팩이 되겠네요. 그럼 이것 역시도 계산을 하면 3이 6이 되고 2 곱하니까 12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일단 선생님이 권장하는 것은 우선 배치를 먼저 고려하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좀 편한 상황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이제 고정이 72번. 조금 이제 문제 조건들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근데 전체 계산은 좀 심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면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 합이 6명이군요. 근데 9개 자리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자리가 남네요. 이렇게 원탁에 앉을 때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성별끼리 2명씩 한 개의 조를 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이 2명이면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일단 조편성부터 먼저 하셔야 되고요. 자, 나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조 사이는 반드시 한 자리를 비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이 얘기일 거예요. 여기 이제 2명이 앉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 사이에 이 자리 비우고 여기 2명 앉고 그 다음에 또 2명 앉고 이 자리 비우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 요렇게 배치하는 경우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돌리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런 배치에 대해서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남학생끼리 2명씩 앉아야 되니까 조편성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남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자, 1학년 때 배웠던 바로 뭐냐면 동수의 조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200분의 1로 나눠 주셔야죠. 그럼 여학생은 따로 조편성할 필요 없죠. 여학생 2명끼리 있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돼서 조편성이 끝났고 그러면 3명의 3개의 조가 있으면 그러면 이 자리에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1 팩토리얼이 되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각 자리에 앉아 있는 조끼리는 서로 자리 바꿈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각각. 그러면 여기서 자리 바꿈 하는 거에 첫 번째 2팩이 될 것이고 두 번째도 자리 바꿈이 가능하니까 2팩,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2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라고 하면 3이 될 것이고 약분해서 그 다음에 2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2니까 8이 돼서 전체의 경우에는 48이 됩니다. 자,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응용 문제 차원에서 풀어드렸어요. 자, 이번에 이제 고장이 78번. 자, 사실은 기본 문제이긴 한데 혹시 또 이제 이것들을 되게 또 어려운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는 사람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 돼요. 어쨌든 6명이 앉긴 하는데 그 탁자의 모양이 조금 틀리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라고 하면 원순열로 계산한 다음에 다른 것들의 경우의 수를 곱해줍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수를 찾는 방법은 직접 세는 방법도 있지만 대칭면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이거는 전체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지금 방식에 입각하여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한테 따로 더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뭐냐면 다 원순열로 본다고 하면, 자, 첫 번째 이 케이스인 경우에 이걸 두 번째라고 보시고 이걸 세 번째라고 보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자, 6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을 전제했으니까 6-1팩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셀 수 있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가운데 중심을 찍어 놓고 대칭면을 쪼개줍니다. 그러면 대칭면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니까 전체 6명 중에서 6개 중에서 배열되는 것 중에서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은 이 대칭면으로 나눠주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도 6명을 안 치는데 대칭면을 쪼개면 이렇게 되죠. 자, 선생님 절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4개예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대칭면 이게 반대로 해서 또 2개일 수 있긴 하지만, 그럼 어차피 원순열로 배열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얘기했으니까 6분의 1팩이고, 그럼 다른 것을 세워주는 방법은 원형으로 배열되는 개수에다가 대칭면의 개수로 나누면 다른 것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이제 표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육각형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제 대칭면을 쪼개주면, 자, 이런 식의 대칭면이 나오겠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나오면 그림이 당했네. 자, 세 번째 뭐 생각하면 되냐면 6-1팩 원형으로 봅니다. 자, 원형으로 배열되는 게 6개, 대칭면도 6개. 그럼 이제 완벽히 어떤 거냐면 지금 1이 돼 버리니까 원순열하고 똑같아집니다 라는 얘기하고도 같아요. 그러면 이 전체 합을 구했으니까 다 더하면 되겠죠. 예, 다 더할 때는 6-1은 5팩이 되고, 그 다음에 얘 2, 얘 3, 얘 1이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 1 하고 5팩토리얼은 120 좀은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120에다 6 곱하니까 720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 관련해서 이제 응용 문제로 선생님 넘어갈게요. 예. 자, 고등의 문제 80번. 자, 80번 문제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나중에 이제 사실 원순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같이 8명이 앉을 수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다. 자, 8명이 앉을 수 있고요. 자, 1번 봤더니, 자, 주어진 인원이 뭐냐면 8명이 남자 2명과 여학생 6명이 앉는데, 남자 2명은 한 면에 이웃하게 앉혀라 이런 표현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특정한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원수전에서는 우선 배치를 항상 먼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야지 항상 원수전의 그 계산이 좀 편해져요. 자, 남학생 2명이 한 변에 이웃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들이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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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1번 첫 번째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자, 이거예요. 남학생 2명이 동시에 앉는 변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을 찾아주는 방식.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자리를 두 자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변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변 중에 하나인데 대칭면도 결국 네 개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원순열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원순하고 다를 바가 없으면 어디를 잡아주든 돌아가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제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럼 예를 들어서 남학생들이 앉는 변이 여기로 결정됐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두 개의 자리에서 남학생이 서로 어떻게 하냐면 위치를 교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 2명의 위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냐면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학생 6명이 앉는 건데, 그러면 남학생이 이쪽에 앉았으니까 여학생이 앉는 자리들은 여기, 여기, 여기가 될 텐데, 여기까지의 계산에서 특히 이 계산에서 원순열이 지금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수열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앉을 자리 6자리고 여학생도 6명이니까 여학생 6명이 앉는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냐라고 하면 6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럼 720에다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1220이 나오는군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번이고요. 자, 이제 80번에 2번. 8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이 들러왔는 경우의 수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일단 자리는 8자리인데 4명밖에 못 앉으니까 일단 그러면 학생들 4명 중에서 8명 중에서 4명 앉을 애들 4명을 먼저 골라줘야 되겠네요. 예.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골라준 4명이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이 8자리에 앉긴 앉지만 지금 원형으로 봐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아까 쌤 얘기했듯이 묶음을 같이 처리해서 마치 네 자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명을 우선 배치한다라고 치면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그 어떤 것을 고르는 방식인데 자, 이렇게 묶음으로 두 자리 묶어오면 이거는 완벽한 뭐냐면 원수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음 두 자리를 하나로 보고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원순열이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그 학생이 우선 배치되는 학생이 자, 이 자리를 골랐다고 하면 이것과 여기에서 이 자리하고 이 자리 두 자리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2가 되는데 여기 앉거나 여기 앉으면 자, 여기 앉는 것과 여기 앉는 건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여기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2가 됩니다. 그럼 학생이 여기에 앉았다고 치십시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특히 1을 생각한 건 이제 원순열 처리가 됐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순열의 수로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남는 자리가 뭐냐면 여기에 앉았다고 하면 전체 자리가 몇 자리냐면 7자리가 되죠. 그럼 7자리 중에서 나머지 3명이 앉는데 순열로 파악하니까 P를 쓰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거의 전체 계산은 좀 크네요. 29,400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에 이제 고정이 81번. 다음 같은 이제 기하, 이렇게 뭐 정삼각형과 원회에서 만들어진 이제 특이한 도형을 하나 줘놓고, 이 내부에, 자, 문제 읽어보면, 7가지 색으로 칠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경우에 들고 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영역을 따져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니까 색깔 7개로 어떻게 하냐면 다 칠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일단 먼저 풀이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 얘는 이제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는 색깔 7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칠해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제 71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냐라고 하면 요 빨간색 주변에 있는 요 부분을 칠해주는 방법이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색깔이 6개 남아 있는데 그럼 6가지 색깔 중에서 3개의 색깔을 지금 골라줘야 되고 근데 얘가 완벽하게 대칭된 형태의 지금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원순열 배열에 의해서 3-1팩으로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두 번째가 됩니다. 나머지 이제 하얀색을 색칠하는 건 이제 세 가지인데 여기서 미리 원순열이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계산한다? 자, 순열로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나머지의 계산은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 전체 계산 값은 1680이니까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자, 이 지금까지 현재 풀이를 풀이 1로 잡으십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어떤 방식이 있냐라고 얘기하면 일단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냐면 수준로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전체 색칠하는 모든 경우에서는 7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원형으로 배열되는 것은 이 안에 3개에 의해서 색칠이 되는 것을 원형으로 똑같이 파악한다고 하면 그럼 원형으로 배열되는 것은 3개예요. 그 나머지도 대칭되어 있지만 얘의 색칠에 의해서 이 파란색의 색칠에 의해서 그 바깥에 있는 건 다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경우의 수는 다른 고민 없이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순열의 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형으로 배열되는 개수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럴 때는 자 이렇게 교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비슷한 개념이기도 한데 안에를 순열로 파악해 줬으면 밖에 있는 이 부분의 영역은 어떻게 된다? 대칭이 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원순열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순열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쌓았길 바라고 혹시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더 질문. 자, 숙제는 어디까지 숙제냐라고 하면 82번까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부과되고요. 여기까지 풀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 더 하시면 됩니다.